지금 제 앞에 우리 PD 네 분 앉아 계신데요. 네, 오늘부터는 몇 대 몇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내 설명을 할 거거든. 그때 병원 관계라든가 또는 합의 관계라든가 소송 관련된 거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내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은 원래 내가 돈이 안 나가야 되는 게 돈이 나가게 되는 거, 또는 들어와야 될 게 못 들어온 거, 그리고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친 걸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얼마 벌던 사람인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돈을 못 벌었다. 돈 못 벌은 손해가 소극적 손해라고 그래요. 돈이 들어왔을 텐데 안 들어온 거예요. 소극적인 손해는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죠. 내 소득과 그리고 입원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태어난 다음에도 장애가 남으면은 장애만큼은 일을 못 해요. 예컨대 장애가 30% 남았다. 그러면 내가 100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30개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30% 장애를 안고서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30개만큼 못하는 걸 극복하느라고 고생하죠. 그래서 장애가 30%면 30%만큼 나한테 내가 벌던 손해 곱하기 500만 원 월급 곱하기 30% 매달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장애 기간 동안. 영구장애면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시장애면은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리고 또 치료비는 보험사가 대주죠. 네, 치료비는 보험사가 대주는데 보험사가 대주지 않는 치료비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치료비도 있겠죠. 보험으로 안 되는 거요. 비급여. 네, 그런 것은 또 내가 또 받아야 돼. 내 돈이 나간 거. 그리고 또 내 차 수리비. 수리비도 보험사가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내 차 수리비. 내 돈이 나간 거. 그러니까 들어올 게 안 들어온 손해, 또 안 나가도 될 게 나간 손해,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100%다 받죠. 하지만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은 그 내 잘못만큼 빼고 나머지를 과실만큼 빼게 됩니다. 한편 보험사 내준 치료도 공짜는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내 과실만큼은 내 과실이 30%다. 보험사 1,000만 원 대줬다. 그럼 300만 원은 내가 나중에 토해내야 돼요. 즉 내가 받을 것에서 그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 내가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야 되게 되면 그럼 그냥 빵으로 처리해. 그래서 자동차에게 차액에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다 해준다라는 게 나중에 정산했을 때 토해내지 않고 빵 처리한다는 겁니다. 빵. 다만 내 잘못이 100%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과실은 제일 마지막에 적용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 벌고 있었냐, 소득, 그리고 얼마 동안 입원했고 장애가 얼마냐, 장애, 입원 기간과 장애, 그 다음에 과실. 이렇게 세 가지에서 그 교통사고의 민사관계가 정리됩니다. 교통사고는 민사, 형사가 있죠. 형사는 가해자가 처벌되느냐, 아니면 보험 처리 끝내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행정 문제가 있죠. 면허 관련돼서 벌점, 또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첫째 형사, 민사, 행정인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민사죠, 민사. 요즘은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예외 사유,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종합보험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처벌되지만 일반적으로 다 보험 처리 그냥 끝나고 나중에 벌점과 범칙금 먹고 남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보험사의 문제예요.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과실에 대한 거를 거의 대부분 과실 몇 대 몇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실 앞서서 과연 제 소득은 얼마로 인정되나요? 제가 입원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또 그리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게 소득, 장애, 과실,
이 앞부분. 지금까지는 이제 형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종종 많이 설명드렸어요. 형사 몇 대 몇을 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더 많은 부분도 그런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도 따로 제목 정할 때요. 제목에다가 그런 걸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몇 대면 말고 예컨대 뭐 입원 기간, 휴업 손해, 또 임산부, 임신부들의 경우는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어제 설명드렸고 그런 것도 제목을 넣어서 나중에 교통사고 토탈 백과를 만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검색할 때 예컨대 세금 신고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세금 신고 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 신고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법원에서요. 세금 신고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면 세금 신고를 1,000만 원 벌었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금 신고는 10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시령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한 몇 대 몇을 떠나서 그 사고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D분들도 편집할 때 몇 대 몇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할 때 내 몇 대 몇을 짧게 하고 넘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3분 동안 설명하면 몇 대 몇을 한 1, 2분에 설명하고 나머지는 한 1, 2분 또 설명할 텐데 그런 것을 편집을 잘 하세요. 제목에도 잘 넣고 그리고 또 썸네일에도 그런 거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하십시다. 저기 가이 PD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내가 지금 설명한 거 하나 해서 하나 올리세요. 자, 오케이. 그럼 오늘 거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문철 변호사가 그럼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몇 대 몇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소송을 많이 한 사람이죠. 6천 건의 교통사고를 소송 진행했으니까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이 처음에 딱 보면 저게 포인트가 뭐고 다툼이 뭐고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6천 건을 봐왔고요. 또 저한테 질문이 수만 건이 있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몇 대 몇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대 몇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은 지금까지 거의 10,000개 정도 올렸어요. 9,700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주된 것은 몇 대 몇이에요. 그리고 몇 대 몇을 통해서 사고 예방입니다. 그러나 그 몇 대 몇 이전에서의 나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주로 대물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경락 손해. 그러나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형사합의와 관련된 것도 몇몇 개는 올렸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되면은 이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비해서 좀 재미가 없을까요? 몇 대 몇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이 난 몇 대 몇만 볼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나 저것도 궁금했었는데 얘가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근데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목소리가 안 나오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반신욕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한 거 있었던 게 일부만 생각했구나. 보다 더 많은 걸 내 머릿속에 다 털어놔야 되겠구나. 몇 대 몇은 여러분들도 이거 몇 대 몇 대충 이제 아세요. 그런데 몇 대 몇 말고 제가 오늘도 몇 개 설명드릴 건데요. 그 누구도 설명하기 힘든 것들. 교통사고 소송을 최소한 1,000건 이상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겠죠. 그리고 실제 사고와 관련돼서 거기서 설명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데이터입니다.
머릿속에도 다 털어놓고요. 한 5년 동안 털어놓고 이제 저 쉬려고요. 한 달에 하루에 15개씩 한 달에 1년에 5천 개 내죠. 5년이면 2만 5천 개. 지금 10,000개 있고 지금 중에서 5천 개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한 2만 5천, 3만 개 정도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 중에 대부분은 몇 대 몇이죠. 하지만 몇 대 몇 말고도 한 5천 개 정도를 제가 수시로 쌓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3개씩 쌓으면요 1년에 1,000개잖아요. 5년에 5천 개잖아요. 그럼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에 고치를 돌돌돌돌돌 명주실을 가봐놓고 그리고 전 훨훨 날아올라서 5년 후쯤 되면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새로운 영상들도 별로 없을 거고요. 아주 특이한 영상들 오면 하루에 한 몇 개씩만 정리해서 날마다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그리고 우리 PD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그것을 또다시 이제 또 모아서 편집하고 조금 전에 생각한 건데 로드킬만 따로 모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로드킬 중에서 뭐 고라니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또 소가 뛰쳐나온 것도 있고 또 개가 그 목줄 풀린 것도 있고 또는 떠돌이 개도 있고 또 고양이 사고도 있고 그렇게 모으면은 그 가이피들 그걸 한번 해봐. 그래서 한 25분짜리 만들어봐. 로드킬 중에서 여태까지 좀 재밌었던 것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 있잖아. 그것을 좀 축약해서 각 방송사에서요 저한테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동물 관련된 사고는 데이터가 없어요. 방송사에 없습니다. 어쩌다 뉴스에 한번 지나가 끝이에요. 저한테 동물에 관련된 것 참 많이 연락이 옵니다. 출처만 밝히고 쓰세요. 대신 제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충분히 다 한문철 TV에서 해놨는데 뭐 또 필요하겠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질 무렵에 이제 한 10,000개 채워지니까 막 짜증이 나요. 아유, 뭐 맨날 똑같은 거, 또 질문 올라오고, 거기다 또 답변하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또 의욕이 생깁니다. 근데, 아유,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늘? 그렇지, 오리도 있었지, 지난번에. 응? 오리, 조그만 오리. 청설모도 있었어? 그런 게 데이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들끼리 모으는 작업도 또 하나씩 되어 있는 거를 몇 개씩 유형별로 모으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저희 PD들은 열심히 해서 제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2차 저작물이죠. 제가 들어가 있어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을 그걸 또 다시 조금씩 정리해서 편집해서 또 2차 편집 작업. 조금만 화장만 고치면 새로운 얼굴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박차 1차로로 갑니다. 1차로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근데 오른쪽에 차가 한 대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안전지대를 살짝 물고 들어가는데요. 안전지대 무는 거는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이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차한테 빵빵 서 있는 차한테 가 이렇게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안전지대를 살짝 물고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좌회전으로 가는데 아이쿠 다시 저 차가 어디서 나오나요? 오른쪽에 건물에서 나와서 이 차는 좌회전하러 나옵니다. 미리 안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였고요. 상대차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 깜빡이 켜고 나오죠. 우회전했으면은 이 차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불박차가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으면 피할 수 있는데 이 차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저 차를 발견하고 아무리 급제동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 100대 0이 어딨어? 80대 20이라고 그럽니다. 무리보험사도 불박차 보험사도 참 이게 바퀴가 그럴 땐 100대 0은 없는데요. 100대 0이고 싶은데 자신은 없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난 2020년 1월에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당연히 100대 0이죠. 이걸 어떻게 피해요? 그 차가 우회전했으면 내가 멈추고 그 차 그냥 지나가고 근데 좌회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죠. 중앙선 넘어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를 예상할 수도 없고요.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미리 안 보였고요. 보이는 순간 늦었고요. 100대 빵이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빵은 아니다. 상대 운전자 끝까지 100대 빵은 아니다. 우리 보험사도 100대 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판례가 있어서 무슨 판례가 있어요. 아이고 엉터리 판례 없어요. 이럴 때 80대 20이라는 판례 없어요. 보험사 직원들이 판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판례 보여주서는 못 보여줘요. 왜? 없기 때문에. 그냥 판례가 그래요. 무슨 판례가 그래? 자기네 관례가 그렇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00대 0이라고 그랬는데 자 저한테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변호사님 어제요. 소송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작년 12월쯤에 100대 0 받았다고 담당자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끝까지 억울하다면 90대 10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진행해서 법원에서 100대 0 받았습니다. 100대 0 받을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분심이 없이 갔기 때문에. 저 분심이 가면 100대 0 안 나올 수 있죠. 분심에서 100대 0 안 나오면 법원에서도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도 분심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분심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00대 0 또는 판사님께서 제대로 보셨기 때문에 100대 0. 예, 100대 0입니다. 1년 만에 100대 0 받으셨네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왜 그럴까요? 자,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 보세요.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요. 쭉 가는데 깜빡이도 없이, 깜빡이 킹 키네요. 마지막에 요 깜빡이 키는 것 같아요. 깜빡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대각선을 그냥 돌아서 들이받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상대차가 마지막에 깜빡이 희미하게 켜지는 것 같은데 희미한 불빛 아래 아니 마주 앉은 옥경이는 보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겠습니까? 저 대각선으로 쑥 들어왔는데요. 못 피하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걸 70대 30이라고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지. 보험사는 차로 변경주 사고는 70대 30이다.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파란 책에 보험사의 파란 책에는 도표 252에 차로 변경주 사고는 70대 30부터 시작한다. 나 깜빡이까지 켰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한 100대 0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법원에 가서 70대 30으로 판결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70대 30이라고요? 법원 판결 뭐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올라왔는데요. 판결이 아니에요. 예, 판결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저거는 강제 조정이란 뜻입니다. 판결이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일단 70대 30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지고 양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저 결정을 받고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은 그럼 다시 재판해서 그 다음에 판결로 가는 거죠.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또다시 14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판결이 70대 30 나왔대요. 그럼 항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건 항소가 아니라 이의 신청입니다. 아주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보통 이럴 때 항소해 주세요. 항소 돈 드는데 무슨 돈이 들어? 이의 신청서 하나만 딱 써놓으면 되는데. 근데 거짓말을 해요. 이게 판결이라고요. 보여달라 그러면 판결 어디 있어요? 판결은 여기 판결이라고 써 있어요. 요 앞에 여기에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결정이잖아요. 강제 조정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돈 들어서가 아니라요.
항소기한을 놓쳤어요. 항소기한 놓친 게 아니라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거예요. 시간이 지난 겁니다. 보험사가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대 0인데 이게 70대 30으로 그럼 영원히 끝난 겁니다. 보험사끼리 70대 30 끝났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의신청도 못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보험사가 클레임도 걸고 담당자한테 그럼 나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센터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소가 아니라 이의신청이에요. 저희가 14일 이내에 다퉜어야 되는데 이의신청했을 텐데 못해 죄송합니다. 네, 사고 이력 나한테 30% 사고 이력이요? 그거 안 남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용 30% 저희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센터장이랑 직원들이랑 몇 번씩 거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네 뭐 판공비 같은 걸 처리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나한테는 안 남겨준대. 사고 이력 하나도 없이 해주겠대요. 네, 판결이 아니라 강제 조정이고요. 2주 이내 이의신청했을 때는 그냥 갔네요. 그럼 보험사에서 불박차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 처리 없던 걸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네, 사고 이력을 제외해주겠다고 보험자 할증 및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 차는요, 그냥 싼 데 맡기래요. 협력업체에. 뭐 어쩔 수 없죠. 보험사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네, 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심한가요? 보험사에서 100대 0은 100대 0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사건이 많아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신경을 못 써서 그럴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100대 0인 사건인데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대로 끝날 때 강하게 다투십시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클레임도 걸고, 예, 클레임은 이제 컴플레인 했다는 거죠. 뭐야, 이게 뭐야. 강하게 나갔더니, 이럴 때 금감원에 민원내야 돼요. 보험사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을 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 대법원이 보이네요. 네, 저희 사무실 근처입니다. 불박차 잘 가는데요. 잘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요 차 보세요, 요 차. 조차 때문에 사고 납니다. 조차가 빙그르르 돌아와서 앞을 가로막네요. 자,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좀 피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좀 비키세요. 옳지. 내가 오른쪽으로 살짝 피해서, 이럴 때 여러분들 살짝 피해가죠? 네, 이제 옳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차가 내가 지나가는데 와서 날 때렸습니다. 자, 이 사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소리엘님의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에 50대 50에 진행됐던가요? 예. 제가, 저 상대차 70% 정도 보이는데요? 갔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꺾기 전에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70대 30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죠. 그렇게 판결해 주셨죠. 이 사건, 소리님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5대 5냐, 7대 3이냐, 그거보다 어차피 상대가 더 많이 잘못한 거, 보험사가 엉뚱하게 우겨서 그랬던 거, 예, 그것은 7대 3으로 끝난 건 좋은데, 문제는요, 내가 낸 자기부담금.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판결문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써봅니다. 네, 소리엘님 사건. 수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자, 내가 낸 돈 2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보험사, 우보가 80만 원 냈어요. 그럼 그 중에서 70대 30이에요. 70대 30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보험사가, 상보는 70만 원 내야죠? 70만 원. 그래서 70만 원 판결이 받았어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상대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인데 70만 원 주라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0.7. 왜냐하면 상대 과실이 70%니까요. 마이너스 20만 원. 이꼬로 50만 원. 그래서 판결문에는 상대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한테 50만 원만 주라고 판결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자기부담금. 이거는 누구 돈이죠? 소리엘님 돈이에요. 그래서 소리엘님께서 요 상대는 70만 원 중에서 우보한테 50만 원 주고 20만 원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이 70만 원을 몽땅 다 우리보험사한테 간 거예요. 이 우리보험사의 상보는 70만 원 전체를 몽땅 우보에. 그래서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상대보험사에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상대보험사 가서 얘기했더니 줬어요 다. 그쪽 보험사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험사 갔더니 이건 우리 거예요. 그러면 안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에는 20만 원 내 거로 딱 남아 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돼. 내 거야. 노 타치, 돈 타치. 그건 내 돈이니까. 자기 부담금 내 돈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양쪽 보험사. 여태까지 이거 다른 사람 하나도 없었어. 말도 안 돼. 한 변호사가 내 돈이라는데. 한 변호사 틀렸어. 웃기지 마.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데 2014 다 246 하나 하는가? 462 하나 하나? 번호도 잘 모르겠다. 자, 2014 다 462 하나 하나.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예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보면은 일단 자기부담금 남겨놓고 내가 우선이다. 자기부담금은 왜? 자기부담금은 자 우리 보험사에서요. 우리 보험사 가입할 때 이게 물론 이 판결이요 화재보험에서 나온 건데요. 화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잘못이 100%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잘못이 100%면은 그러면은 20만 원 내 돈 내고 내가 혼자 단독 사고면은 80만 원 우리 보험사가 내죠. 근데 상대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한테 가져오는데 내 권리가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랑 우리 보험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서 내가 낸 보험료의 대가로서 내 자차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권리는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내 권리. 자기부담금 낸 만큼 그것은 내 권리 내비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부담금은 근다리지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원의 판결 중에 판결이 자 전체 수리비가 얼마다? 전체 수리비는 내가 낸 자기부담금과 우리 보험사가 낸 돈 그것이 이제 아까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내에서 여기에서 곱하기 상대편의 과실비율 70대 30이니까요. 그리고 내 거는 노타치입니다. 노타치한 나머지 마들이 모든 판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끼리는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면서 그냥 다 줘요.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 갖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줘야 되고. 근데 내가 까먹고 그냥 지나갔어. 몰라서. 3년 지나면 그냥 자기네 상대 보험사 거 그냥 남는 겁니다. 소멸시 완성되면. 그래서 3년 이내에 내가 청구를 해야 돼요. 소리알님은 양쪽 보험사 결국은 니네들이 틀렸어. 제가 이거 방송 한 20몇 번 했을 거예요. 소리알님 몽땅 다 받으셨어요. 예. 상대 보험사랑 우리 보험사랑 자기네들이 어떻게 전화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20만 원 자기보다는 다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14만 원만 주니 뭐니 어쩌고 엉뚱소리하고 내가 현직에서 뭐래더라 뭐 10몇 년인가 20몇 년인가 이거 저 보험사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 다 받았어요. 그래서 소리알님의 전설이 시작돼갖고 자기부담금 1년에 얼마 될까요? 1년에 수천억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치니까 한 1조 원 될까요? 최대 1조 원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적어도 한 6천억에서 한 5천에서 1조 원. 그 보험사가 지금 꿀꺽꿀꺽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거 당연히 줘야 된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이걸 갖고 한 변호사가 틀리게 얘기했다. 한 변호사 틀리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자기부담금은 최소한의 이게 모랄 리스크를 갖다 방지하는 것이다. 아니 최소한 내가 내야 되는 돈,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 그건 우리 보험사에 대한 관계죠. 우리 보험사에 대해서 내가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상대 보험사는 내 권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확인을 시켜줬는데, 근데 금감원에서 나서서 주지 마라. 이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여러 명의 원고를 모아서 104분을 모아서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조현행 회장께서도 나오셔갖고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그러셨던데요. 소리알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변호사님, 재밌는 기사가 떴네요. 힘들다는 공제조합인 것 같아요. 자진 환급이라니 변호사님의 외침이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기분입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어제 오후에 제가 좀
길게 했죠.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은 쉼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엘님께서요. 항상 건강하세요.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링크 왜 안 열려? 링크 열렸다. 예. 택시공제, 차차, 자기부담금, 자진환급, 보험사도 뒤따라야. 예,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연합뉴스 기사네요. 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반환하는 소비자 소송이 공동소송이 제기된 후 첫 자발적 환급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이 볼까요? 네. 금융소비자연맹은 택시공제가 소비자 한 명에게 차차 특약 자기부담금 자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이 아니죠. 줘야 될 거 준 거죠. 환급은 받았던 걸 돌려주는 거고요. 이것은 지급해야 될 걸 당연히 주는 거죠. 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 공동소송에서 자발적 환급은 하여튼 그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는 뭐예요? 다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이 보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소송 진행하는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줘라. 자발적으로 줘라. 14명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4명은 보험사 10개 보험사와 그리고 공제조합 그러니까 공제조합이 몇 군데 있잖아요. 미지급 자기부담금 반환하는 소송을 냈다. 예. 너무나 당연히 줘야 되는 걸 왜 안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엘님의 전설이 작년 봄에 시작됐죠. 예, 작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대길, 건양, tak영.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내 돈입니다. 내가 100% 잘못했을 때는 없죠. 근데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편도 잘못했을 때 내 잘못 하나도 없을 때 당연히 받아요. 근데 뭐 9대1, 8대2, 7대3 자기부담금 100% 받습니다. 100%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잘못이 90%일 때는 그때는 100% 못 받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내 돈입니다. 우리 보험사 돈이 아닙니다. 내 돈입니다. 소리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리해서 올리세요. 소리엘님,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봐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50대 50 다투지 않았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오래되니까. 정리 쉽게 잘 됐죠? 네, 예. 이렇게 설명해도 한 10분 걸렸을 것 같은데? 당연히 줘야 돼요. 보험사 지금 자진해서 주면은 소송 비용 30만 원 안 물어도 돼요. 동네 변호사들 지금 이거 소송하면 무조건 더 30만 원. 네, 20만 원짜리도 최소한 30만 원의 소송 비용 받잖아요. 변호사 비용. 동네 변호사 조도로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들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이게 무조건. 저는 바빠서 못 해요. (12007) 소리엘님께 박수. 소리엘님께 박수. 옵토는 손해사정사가 아니고요. 안경사세요. 안경점을 크게 2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몇 대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친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웬만한 변호사보다 교통사고 잘해요. 제 방송 하도 많이 봐갖고. 목동 SBS 그 건너편에 안경점 아주 크게 합니다.
지금은 한 변호사 얘기하는 게 틀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제가 얘기한 대로 될 거예요. 뭐 자기 부담금 뿐이겠어요? 여태까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너 차가 잘못이다. 비접촉 사고는 그냥 잘못 없다. 뭐 엉뚱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옛날 옛적에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구나. 우리 그런 적도 있었어. 웃기지? 근데 그때 한 변호사 혼자 막 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한 변호사 욕 좀 했었지. 근데 결국은 한 변호사 말이 맞은 걸 갖다 뒤늦게 알았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이제 벌써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은퇴했대. 아이고 그리워.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후, 10년 후쯤에 한문철 TV를 보면은 옛날에 웃긴다. 옛날에 국어단은 212, 214, 236, 248, 259? 그렇게 국어단이 외웠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 그러면 한문철 TV에 있는 것은 이제 틀린 것들이 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뭐 당연한 걸 100대 1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래 되면 한문철 TV는 그러면 이제 역사 유물관으로 넘기고 문 닫아야 되겠죠? 언제쯤? 한 10년 후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는 덤프트럭인데요. 앞에 덤프가 있고요. 뒤에 또 덤프가 있습니다. 불박차, 짐을 싣고 거진 40톤 됩니다. 자,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는 만트럭이 가고 뒤에 덤프트럭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차가 들어올 거예요? 어떤 차가 요 차가 들어오네. 요 차가 이거 너 안 보여. 저 피하다가 옆에 검은 차랑 부딪혔습니다. 하하 참나. 자, 여기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차요. 요 차. 요 차 빵! 하는데 계속 뚫어요. 피하다가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검은 차, 요 차랑 부딪혔어요. 이번 사고, 저 차는요, 왼쪽에서 들어온 차요. 왼쪽에 들어온 차가 나랑 안 부딪혔잖아. 근데 나한테 왜 뭐라 그래? 나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요 차는 자기 잘못 없다 그럽니다. 요 검은 차는, 왜 날 때려? 검은 차는 잘못 없죠? 그래서 검은 차한테 100% 책임지고, 근데 내 차도 지금 덜렁덜렁하고요. 또 오일도 새고요. 막 그런 상태래요. 제 차 아직 수리도 못한 채요. 검은 차는 수리비 500만 나왔고요. 내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 차는 수리도 못하고 오일도 막 뚫뚫 좀 떨어지고 범퍼는 덜렁거리는 상태로 운행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끼어들던 차. 요 차랑 부딪히지 않았다. 비접촉인데 그 차가 뭘 잘못했어? 아니지, 그 차 피하대라는 거잖아. 끼어든 차, 왼쪽에서 끼어든 차, 그 차 100% 잘못이다. 아니야, 그 차 100%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차가 더 잘못했어. 불박차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상대 차에게 조금 잘못 있어. 불박차가 더 잘못했어. 자, 1번은 불박차 100%야. 2번은 상대차 100%야. 3번은 끼어든 차가 더 잘못했어. 4번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어.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끼어들던 차 100% 잘못이라고 그러셨고요. 94%가 끼어들던 차가 더 잘못했다고 6%입니다. 94대 끼어들던 차가 더 잘못, 불박차도 일부 잘못했다고 6%. 이번 사고는요. 100대 0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상대차가 들어올 때 잘 안 보이죠. 잘은 안 보이는데 저 차가 언제 들어오나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빵 할 때 언제 하나요? 이때 빵 하죠. 이때 빵 할 때 이때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부딪히나요? 지나고 30m 나갔어요. 대략 30m 간 것 같아요. 아까 그 저 차 들어올 때 빵 할 때 브레이크 잡았으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냥 쭉 가지 말고 거기서 들어오는 거 느꼈잖아요. 빵 할 때.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 똑바로 하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 했는데도 그랬으면 사고는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어요. 위협을 느껴도 계속 갔잖아요. 그 잘못. 물론 이 차가 빵 했는데 계속 밀고 들어온 게 이 차가 잘못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빵. 여기서 제가 30m라고 그러는 거는요.
여기 들어올 때부터 빵 할 때 이때요. 횡단보도 지날 때 한 10m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까지 가는 거 거진 20여 미터 갔잖아요. 30m 정도를 간 거. 이것은 불박차에게도 한 30% 정도는 잘못 있어 보입니다.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 이거에서 그냥 빵만 하면 어떻게 불박차에게 한 30 내지 40% 있어 보입니다. 그 차가 휙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피하다 일어났다는 100대 0이겠지만 그러나 나랑 부딪히지 않으니까 난 잘못 없다? 아니죠. 그건 잘못이죠. 저 차랑 부딪혔다면 과실비율 끼어든 차의 잘못이 60, 7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고일까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요?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리막길 가요. 내리막길. 속도 11. 저기 차가 한 대 서 있네? 아이고,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이런, 빵빵빵빵빵빵 해주는데도 저 차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빵빵빵빵빵빵빵, 오디오는 빵빵빵빵빵빵 해줬어요. 아이고. 여기서, 여기를 왜 내려가셨나이까? 여기 막 흔들흔들한 저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방통행이래요. 저 차가 거꾸로 역주행으로 올라오려다가 안 되니까 어중간에 서 있습니다. 저 차한테 좀 비키라고 빵빵 좀 해주시죠. 저 했어요. 빵빵 해줬는데 오디오가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었대요. 저기서, 그러면은 저 차를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 핸들 오른쪽 들려서 여기. 인도턱이랑 부딪혀서 세울 생각 못 하셨네?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엔진 브레이크 그런 거 안 돼요. 너무 놀랐고 브레이크만 잡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얼른 후진으로 넣고서 후진으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걸 왜 그 생각을 못 했나? 그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야, 정말 어렵죠? 2차 70, 불박차 30 얘기한대요. 저 차가 역주행으로 오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저 차 없었으면 쭉 내려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차가 저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앞으로만 가면은 다시 내려가면 여기 평지니까 사고 안 났겠죠. 70대 30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길에 역주행으로 오다가 어중간하게 멈춘 차. 그 차 없어서 사고 안 났으니까 100대 빵이야. 70대 30 상대차 70% 적당하다. 오히려 서 있는 차를 내려가는 차가 못 피했잖아. 불박차도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앞에 서 있던 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70대 30 적당하다는 의견이 54%입니다. 46대 54. 저도 마음은 거길 왜 가로막고 서 있어요? 거기를 2차 100%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은 뭐가 있는 게 보였는데 들이받았다? 법원에 가면 100대 0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가다 넘어져 있었다. 미끄러서 넘어져 있었다. 근데 내려간 차가 들이받았다. 그래서 내가 일단 넘어져 있는 사람 100%를 볼 것이냐? 시간적인 여유가 몇 초나 있었을까요? 상대차가 보이고 여기서 상 내려가는데 요때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네, 100대 0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분은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났다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이럴 때는요. 핸들을 돌려서 옆에 인도턱을 부딪혀서라도 차를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리고 질문자분께 불박차 운전자분께는 죄송합니다만은 법원에 가도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대 30 그 근처일 것 같습니다. 정말 눈 많이 내린 날 이럴 때는요. 내리막길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그런 날은 가능하면은 차를 안 움직이고 눈이 녹은 다음에 이때 차 그냥 내비두고 그냥 좀 발로 종종 걸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고 내일 차 가져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초반에 잘 보세요. 초반에 요 언덕배기가 있죠. 언덕배기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나요? 보시죠. 다시 처음에 다시 뭐가 떨어졌어요.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 여기서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뉴턴에서요. 지붕에 뭐 맞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유턴합니다. 유턴해서 가는데, 누가 뭘 던진 것 같은데? 쭉 올라가요. 올라가니 저게 누가 있어요. 아까 그 떨어진 지점 거기서 저기 누구 한 사람 있네요. 아주머니가 여기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자, 아주머니한테 가서 말을 겁니다. 아주머니, 대화를 합니다. 저 혹시 밑으로 뭐 던지셨어요? 여기 밑에 뭐 던지셨어요? 여기 밑으로 뭐 던지셨어요? 방금 제가 이쪽에 지나가는데 차 위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네? 뭐 던지신 거 아니에요? 뭐 차고 하고 소리 나는데 차 위에서. 물요? 예, 물을 던졌다는데요. 무슨 음식물 쓰레기 같은 뭐 그런 거. 뭔가 그런 봉다리 던진 것 같아요. 물을 던졌대, 아줌마가. 근데 처음에 다시 보시죠. 처음에 다시 보시면,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집니다. 요거, 붕, 탁. 하하. 나중에 와보니까요. 지붕에 얼룩얼룩 져 있고, 막 그냥, 상태가 안 좋아요. 사진이, 네, 이렇게요. 얼룩져 있습니다. 시커먼 게. 뭐가 탁, 그래도 찌그러지진 않았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했더니, 저거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방법이 없겠는데, 처벌도 못하고, 저거는 어렵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줌마가 던지긴 던졌는데, 그리고 또 아줌마를, 이때 찾아주세요. 찾아갖고 도대체 왜 던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차들은 기분 나빠서 아무나 맞아라 던진 건지, 어떻게 던진 건지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는 본대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못 찾겠는데요.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긴 아줌마 있나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대요. 못 찾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게 대형 사고였으면 누가 사망했거나 진짜 크게 다쳤거나 그러면 결국 찾아요. CCTV 찾아갖고. 근데 여기 차가 그렇게 움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뭔가 시커멓게 있고 내 수리비가 얼마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좀 이렇게 흠집 생긴 것도 이렇게 좀 뭡니까 깨끗하게 그 왁스칠도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찰에서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처벌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처벌 대상이 되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요 밑에 여기 화단이 있어요. 화단으로 그냥 던진 거예요. 본인은 그냥 여기다 버려야지. 그냥 툭 던졌는데 아줌마가 평소에 힘이 없어 툭 넣는데 그날따라 힘이 좋고 툭 던져갖고 그래서 떨어졌다. 이랬을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던진 건가요? 놓친 건가요? 예. 놓친 건 아니고 던진 거 맞죠? 여기서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또 미필적 고의랑 비슷하면 다른 게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내가 던지면 누가 맞을지도 몰라. 맞아도 좋다. 그러면서 던졌으면 그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러면 재물손괴죄입니다. 근데 내가 힘도 없는데 난 여기 화단에 떨어뜨릴 거야. 누가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아. 나 화단에 떨어뜨릴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날아갔어요. 그럴 때는 누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건 과실이에요. 인식 있는 과실이면은 처벌 못 합니다. 미필적 고의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아줌마가 설령 아줌마 찾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일부러 던지려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쓸데없이 왜 그런 짓 하겠습니까? 저거 그냥 쓰레기 그냥 거기다 툭, 그 화단 밑으로 거기다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날아갔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처벌 못 해요. 남는 건 뭘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100대 0이죠. 근데 아줌마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소송을 해야 돼요. 찾는 건 쉽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혹시 모르니까요. 아주머니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놨으면 참 다행인데 그냥 아이고 그때는 내려서 차를 봤어야 돼요. 차를 보고 아줌마 이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거 저 아줌마 연락처 좀 주세요. 그렇게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면은 뭐 자차 보험을 처리해야 될 수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내 잘못 없으니까 할증 안 돼요. 근데 수리비가 뭐 한 2, 30만 원이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 부담 내는 거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새가 날아가다가 뭘 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이 나빴던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던지는 거요. 뭔가를 던지는 거 쓰레기 투척. 저거 찾으면은 경범죄죠. 네, 경범죄로 5만 원에 처해지죠. 네, 범칙금 5만 원입니다. 뭐 던지는 거 나는 무심코 던졌지만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요. 불박차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은 앞에 보닛이 없죠. 네, 바로 유리창으로 연결되고요. 네, 그런 차 앞으로 뭐가 쑥 들어오면 엄청 놀라죠. 자, 1차로 쭉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떡하나요? 어떤 차와의 관계일까요? 네, 속도가 점점 붙어가네요. 다른 차들도 빨리 가고요. 자, 제한 속도 70도로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차들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직좌 차로. 네, 쭉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여기서 빵 해줬더니 손가락 그러고 탁 멈추네요. 이런 다시 저 차는 어디 있었나요? 요 차인가요? 처음에 여기서 내가 저 차를 피해서 1차로 들어갔고요. 요 차 같죠? 생긴 게요? 예, 다른 차는 없었어요. 이 차를 내가 쭉 지나갔더니 네, 나중에 와서는 자, 저 끝에 그 차 같아요. 저 명확치는 않은데 아마 그 차로 보여집니다. 상대차 여기서 위험하게 들어오네요. 깜빡이도 없이 빵 소리 크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상대차 깜빡이 없이 손가락yok 브레이크 이 사고 내가 빵 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욕을 딱 첫 번째 손가락 아니고 다른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욕을 딱 하면서 브레이크 팍 잡습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보복운전 아니래요. 증거불충분이래요. 저 정도면 보복운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복운전이 어떤 거는요. 보복운전 아닌 것 같은데도 보복운전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보복운전이 같은데도 지금처럼 보복운전 아닌 경우. 아니 빵 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딱 들이내밀었어요. 아주 그냥 뚜렷하게. 그런데 브레이크 빡 잡았어요. 너 엿먹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충분히 보복운전 같은데 이따 보복운전 아닌 거로 됐대요. 그랬더니 상대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뒤에서 날 들이받아요? 이미 내 바퀴 다 들어왔는데 이거 뒷차가 100%야. 처음에는 보복운전 조사받을 때는 꼼짝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 보세요. 자 바퀴가 4개 다 들어왔는데 왜 뒤에서 들이받아? 안전거리 미확보로 불박차가 가해차로 100% 100대 0으로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무진장 억울하대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아니고 방구입니다. 최소한 앞차가 더 잘못한 거죠. 최소한. 물론 불박차도 거기서 좀 미리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자, 상대차가 들어와서 바로 급제동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차 들어와서 이때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그럼 여기서 얼마 가서 사고 나나요? 한 20m, 한 25m, 거진 30m 가서 사고 났습니다. 빵만 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꾹 잡으면서 빵 했더라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차가 더 잘못했죠. 변경은 급제동이잖아요. 상대차가 70% 또는 그 이상 잘못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복운전 아닌 걸로 끝났다. 보복운전 아닌 게 아니죠.
충분히 보복운전인데 검사가 증거불충으로 보복운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복운전 아닌 거지 보복운전 아닌 건 아니에요. 보복운전으로 보여요. 이번 사고 최소한 앞차가 더 잘못한 겁니다. 뒤에서 들이받아도 뒷차가 100%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험사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불박차 가족과 함께 자 아기가 있네요. 아기도 아이고 아기가 칭얼거리네요. 아이고 소리는 조금 들려야 되겠죠? 예. 아기와 함께 아빠, 엄마, 아기.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안 되지. 안 되지. 빵 했다는 이유로 그 차가 혹시 쫓아오면 어떡하죠? 예, 저렇게 위험하니까 빵 한번 해준 건 누구나 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차와의 사건이에요. 그 차와의. 그 차. 근데 그냥 그 차 딴 데로 갔나 보다. 딴 데로 갔어. 괜찮아. 빨간불이네요. 뭐야, 아까 그 차예요? 아까 그 차예요? 아까 그 차네? 아까 그 차야. 문 열어? 왜? 아까 빵이 기분 나빠? 왜? 후진등? 뒤로. 아이고, 내가 뒤로 갈 시간이 없지. 아니, 저 후진해서 날 들이봐서 문 열고? 그러고 어떻게? 그냥 가네? 아니, 너 왜 그냥 가? 아니, 아까 왜 빵했다는 이유로 쫓아와갖고 내 앞에 들어와서, 네,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차가요? 네, 지금 뒤에 차가 예. 일부러 받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예. 네, 받고. 네, 블랙박스 다 찍혀 있어요. 예. 근데 저 차가요. 네, 저 앞에 있거든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면서 저 차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가다가 차를 세우더니요. 차를 세우고 나한테 와서 막 뭐라 그래요. 보세요. 아까 그 차가 위험하게 들어올라 해서 내가 빵 한번 해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더니 내 앞에 들어와서 세우고 문을 열고 후진해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럼 그냥 가요. 자, 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고서는 멈추고서 차문을 연 상태로 고의적으로 후진을 해서 저희 가족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서 좀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제 차로 와서 막 내리라고 욕설을 합니다. 예.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나한테 욕설한 거. 네, 그것은 뭐 별도의 협박이 되건 그건 나중에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뭐 협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문제죠. 그럼 지금 후진해서 내 차를 들이받은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차가 거기서 문을 열고 잠깐 내리려고 해서 잘못해서 후진 겨들어서 날 부딪히고 그러고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은 너 아까 나한테 빵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나한테 일부러 보복운전한 걸까요? 일부러 뒤로 들이받았으면 일부러 후진해서 날 일부러 들이받았으면 그 다음에 간 거 그건 뺑소니 아닙니다. 상대가 실수로 내 차를 들이받고도 사고 낸 것을 알고도 그냥 갔으면 그건 뺑소니예요. 근데 나한테 일부러 들이받았으면 그때 그 다음에 도망간 건 뺑소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니 일부러 들이받으면 더 나쁜 뺑소니지? 아닙니다. 특가법에서 말하는 도주 차량 그 뺑소니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 내 잘못으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 때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한해서. 즉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해서 일부러 사고 내고 갔을 때는 일부러 사람 때리고 도망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특가법이 아닙니다. 즉 보복운전이냐 아니면은 뺑소니냐. 근데 나중에 와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음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음주로 나왔어요. 요 앞차 음주 0.04%래요. 0.03%부터 처벌 대상이죠. 상대는 음주 상태에서 후진으로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요. 저거 보복운전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서 일부러 후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따지려다가 후진기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 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실수로 사고 내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죠. 보복운전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2주 지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제 차가 번호판이 찌그러진 거지만 아까 차가 흔들리는 건 확인하셨을 겁니다. 상대가 차에서 내려 따지려고 했다가 그런 사고 난 거 뺑소니로 볼 수 있게 저는 일부러 박은 거로만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 진술하고 왔는데요. 0.04%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뺑소니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보복운전 담당하는 교수팀이라는 것은 교통범죄 수사팀입니다. 교통범죄 수사팀. 이것도 교수팀이라고 그래요. 교통범죄 수사팀이 있고요. 또 교통조사팀이 있죠. 뺑소니, 보복운전, 난폭운전. 근데 이런 것은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하고요.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조사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복운전 담당하는 교수팀으로 연계됐다고 넘어갔대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음주 뺑소니 사고가 더 무거울까요? 나중에 처벌되는 거. 고의 후진 사고, 즉 보복운전이 더 무겁게 될까요? 이건 고의 후진 사고 플러스 음주운전이죠? 자, 둘 다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투표도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음주 뺑소니 사고가 처벌이 더 무겁다가 4%, 고의 후진 사고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고의 후진 사고가 처벌이 더 무겁다가 96%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법에 정해져 있는 처벌은 음주 뺑소니 사고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그때는 특수상해죄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되죠. 그런데 음주 뺑소니 사고,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1년에 30년까지예요. 또는 벌금 500에 3천만 원까지죠. 물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상해가 현실적으로 무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엄하게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상한은 오히려 뺑소니가 더 무겁습니다. 한편 상대는 보복운전일 때는 100점이죠. 벌점이 100점입니다. 구속되면 면허 취소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도 또 100점이죠. 또 사람 다치고 있어 벌점이 있죠.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21점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벌써 면허 취소됐어요. 그런데요, 음주 뺑소니 사고는 4년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5년 면허 취소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음주 뺑소니가 더 실질적인 처벌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요, 상대편 운전자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욱하는 마음에 빵 한 번 했다는 그것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는 몽땅 다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고의 사고면 보험이 안 되죠? 네, 고의 후진 사고면 보험이 안 돼요. 한편 음주 사고도요, 우선 책임보험에서 대인은 1,000만 원까지, 대물은 500만 원까지 내 돈 내야 돼요. 또 책임보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은 1억 원까지, 대물은 5천만 원까지 내 돈 내야 돼요. 일단 보험사가 물어주고 운전자한테 부상권 행사하죠. 수리비가 500만 원 넘지는 않는답니다. 그럼 결국 몽땅 다 저 앞차 운전자가 모든 거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판단 잘못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그리고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됩니다. 몽땅 다 내 돈 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겠죠. 음주운전은 자동차 관련된 모든 범죄에, 그리고 엄청난 처벌에, 그리고 엄청난 손해의 시발점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는지 아니면은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처리됐는지 후기에 올라오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차로 변경했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갔지만은 좀 가까운 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에 택시가 좀 놀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비상등 켜줬어요. 그런데 택시가 화가 났나 봐요. 자,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아까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서 택시를 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깜빡이 켜드렸는데요. 비상등 켜드렸는데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택시가. 자, 택시가 여기서요. 실선 구간인데 내 앞으로 너 아까 나한테 갑자기 들어왔지. 나도 들어간다. 쾅쾅. 참. 보복 운전일까요? 택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상대차가 술 마신 차 같은데 저 차 세우려고 그 차 세우기 위해서 제가 쫓아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복 운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앞에 처음에 시비된 게 있으면은 보복운전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아무 게 없으면 내가요 그냥 저렇게 단순한 차로 변경 실수했습니다. 결국은 보복운전은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앞에 나를 놀라게 하거나 또 나를 화나게 한 것 때문에 내가서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안 갚음해 주는 거, 그게 보복운전이죠. 앞에 영상이 있으면은 보복운전 이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차가 뭐예요?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요새 얼마 하나요? 개인 택시가 예전에는 한 8천만 원 했었어요. 물론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게 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6천만 원 데도 있고 뭐 8천만 원 한 데도 있고 또는 그보다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 충남 아산 거기는 개인 택시가 무진장 비싸대요. 한 2억 정도 된대요. 저 개인 택시는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 택시 면허도 같이 취소됩니다. 보복운전하면 기본적으로 벌점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불박차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2주 진단만 하더라도 5점, 5점, 110점이에요. 1년 이내에 다른 거 뭐 하나만 딱 걸리면은 121점 되면 면허 취소예요.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요, 순간적으로 욱 했을 때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번 사고, 개인 택시 운전자가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그런답니다. 처음에 200만 원 얘기하다가 250만 원 얘기하다가 지금은 5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답니다. 보복운전이면은 일부러 사고 낸 거죠. 고의 사고는 보험이 안 돼요. 불박차 수리비가 얼마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뭐 200만 원 나왔는지 300만 원 나왔는지 그거 보험 안 됩니다. 개인 택시 운전자가 결국 보복운전이면 개인 택시 운전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해야 돼요. 보복운전이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 실선침범이죠. 실선침범에서 2주 진단. 근데 개인 택시는요, 원만히 형사합의하고 보복운전에 대해서 그건 아까 이미 지나간 거고, 아까 다툼이 됐던 거는 시간이 길었다. 그동안에 딴 데도 교차로도 몇 개 지나가고 난 이미 잊어버렸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차로 변경할 때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보복운전 아닌 거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물론 피해자한테는 충분히 사죄하고, 그리고 수리는 개인 택시 저 보험으로 다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복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진장 큰 거예요. 날아갑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 살리느냐 요즘 같을 때 개인 택시 날아가면 진짜 그 집안은 어떡하겠어요? 엄동설하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운전으로 세게 밀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 하고 싶지만은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한 집안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나더라도 다투고 싶으면, 따지고 싶으면 차를 세우고 내려서 얘기하세요. 뒷짐지고 얘기하세요. 뒷짐지고. 차에 탄 상태로 상대에게
따지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따진다는 거. 그게 보복운전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영상 거의 못 봤어요. 완전히 풀 HD급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잘 보세요. 오른쪽에 깜빡이 킨 차가 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요게 경부속도로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경부속도로 내려오는 길은 이쪽입니다. 상대차는 경부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요. 제가속도 50이네요. 50인데 좀 빨라 보이죠? 빨라 보이고 저 차들 중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는 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 차가 깜빡이 켜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어디로 들어올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좌회전차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좌회전차로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밑에 쭉 가면은 지하차도로 가고요. 또는 위로 가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유턴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좀 복잡합니다. 이 차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피하죠? 이번 사고 100대 0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저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난 넘어지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번호판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속도가 높다. 교차로에서 왜 차로 변경했느냐. 저걸 못 피하는 것은 운전 미숙이다.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예, 변호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과실은 몇 대 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고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비접촉이기 때는 60대 40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근데 여기서 굳이 내가 여기 뭐 어디라는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그럼 다시 해야 되겠지? 빼고 할래? 그 앞에 건 빼고 뒤에 것만 하면 되겠어?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0이라는 의견이 20%, 오토바이에게도 잘못 있다가 74%, 비접촉이게 60대 40이다가 6%입니다.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보다 빨라 보이네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좌회전 차로까지 차로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쭉 가서요. 오른쪽에서 내려온 차들이 갈 것 같으면 쭉 가겠죠? 갈 것 같으면 쭉 가겠죠? 쭉 가겠죠? 여기 가는 차들, 옆에는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쭉 갈 텐데 안 간다는 건 뭐예요? 안 간다는 것은 쭉 안 간다는 것은 저 들어올 때 저 삐딱하죠? 삐딱 미리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리고 이 차는 오토바이가 멀리 있다 생각한 거예요. 멀리 있어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보다 빨랐어요. 따라서 언제쯤 빵을 했어야 될까요? 여기서 가다가 왜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했느냐? 이거는 괜찮아요. 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지하차도로 가고 1, 2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미리 간 거. 그거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주변 환경을 보고 조심했어야 되죠. 여기서 차로 진로 변경이죠. 차로는 없으니까요. 이때 저 차가 천천히 들어오면 1, 2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하기 전에 여기서 저 다른 차로 간데 안 가구나. 속도를 줄이면서 딱 삐딱하게 꺾을 때 빵! 속도를 좀 빵 미리 해줬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한 20%? 예. 많이 보면 3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첫째, 빠르다. 예. 여기서 속도 줄였어야 돼요. 둘째, 진로 변경이 잘못이다? 아니요, 진로 변경 할 수 있어요.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저걸 못 피하니 운전 미숙이다? 아니, 운전 미숙이라서 못 피한 게 아니라요.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 피한 거죠. 자, 이분께서 이렇게 오토바이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이럴 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한문철 TV에 질문하시고 영상 올리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더 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사고 당하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그런 취지로 좋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시라고요. 빵 했다고요?
빵? 빵은 언제 했죠? 늦었잖아요. 빵을 제가 미리 하라고 했잖아요. 빵을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빵은 언제 해야 될까요? 저기서 삐딱 하잖아요. 삐딱. 저 서 있다 들어올 때. 이때 빵 했어야지. 이때 빵 했으면 되는데, 근데 어디까지 가나요? 거기서 한 20m 이상 갔잖아요. 미리 빵 해야죠. 미리 빵. 빵은 미리 빵 해야 됩니다. 그냥 빵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른 차들은 쭉 빠지는데 저 차는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왜 그러겠어요? 앞에 가는 차는 쭉 빠져갔는데, 자, 보세요. 이런 차들은 쭉 갔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는 천천히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여기까지 집어넣으세요. 빵 하면 뭐예요? 미리 빵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속도 줄이면서 빵 해야 돼요. 왜냐면 빵 했는데 계속 들어오면 내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삐딱선이 보일 때는 미리, 아니 아무리 녹색 신호면 뭐 하겠어요. 이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우합류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 항상 삐딱한 게 보일 때는 미리 빵, 속도 줄이면서. 그런데도 빵 했는데 계속 들어오면 브레이크 잡아서. 그래야 피하죠. 불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 신호대기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행자들이 건너가죠? 요 보행자 잘 보세요. 예, 모자 쓰고 가는 분이요. 저분 연세가 70세라고 하십니다. 자, 인도로 가셨어요. 인도로 가셨는데 나는 저 앞에 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앞에 차 빠지면은 조금만 더 가면 50m 가면 주차장이에요. 자, 천천히 가는데, 어이쿠, 아이고, 아저씨. 다시 한 번요. 네. 여기서 천천히, 저 앞에 가는 차는 빠지면은 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 앞차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저씨가 이때 콩.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 하시네요. 그런데 저 아저씨께서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아, 이 정도 갖고 입원이 되나요? 글쎄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어이구 온몸이 쑤시네.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입원할 정도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요. 과연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인도를 걸어가시던 분이 툭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때 보일까요? 자, 여기서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앞을 봅니다. 앞을 보는데 이때 딱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난 부분 같기도 하고 운전자가 좀 더 주변을 좀 살폈더라면 그리고 인도에서 앞에 분도 내려오셨잖아요. 앞에 분도 내려오셨으니까 혹시에 대비했더라면 저 앞에 분도요. 가시다가요. 자, 저기서 앞에 분도 내려오셨어요. 이렇게요. 이분이요. 그럼 또 내려오실지 모르니까 혹시 조심했어야 될까요? 요 앞에는 또 가로막혀 있어요. 인도가요. 이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단은 2주 진단 염자랍니다. 자, 불박차 잘못 없다. 불박차 잘못 조금은 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6%는 불박차 잘못 없다. 4%는 불박차에 조금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의 96%는 불박차에 잘못 없다. 4%는 불박차에 조금은 잘못이 있다. 어려워요. 저 상황에서 보였을까요? 예, 이렇게 가는데 잘 가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딱 이때 되면은 보일까요? 눈이 저 앞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놓칠 수도 있죠. 놓치는 순간에 내려오면서 어이쿠 내가 서 있었어도 내려오다가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운전자 잘못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운전 잘못 어떻게 할까요? 어렵겠죠? 2주 진단이면은 안전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그리고 다친 거
5점. 벌점은 지금 부과할 거 거의 확실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가면은 무과실 나올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저런 경우 운전자의 잘못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이곳이 좀 복잡하죠? 자, 우회전했어요. 앞에 사람 내려와요. 네, 앞에 사람 내려오고, 그럼 앞에 사람 내려오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 앞이 복잡해요. 그럼 이럴 때는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면 좀 혹시에 대비해서 저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길도 좁구나. 좁으니까 그냥 길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대비하면서 사람이 가고 있었으면 어차피 내가 그냥 쑥 지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툭 떨어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속 뭐 한 30, 40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푹 떨어졌으면 그럴 때 100대 빵이에요. 근데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100대 빵이라고 100대 빵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더라도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좁은 길 갈 때는 좁은 길 가실 때는 항상 천천히 가실 때 좌우로 좀 살피십시오.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무진장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 잘못 없어. 이거 나 법원에까지 갈 거야. 물론 누군가는 가야 돼요.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은 나한테 부과할 건 뻔해요. 운전자한테 뻔합니다. 그럼 그거 거부하고 즉결 보내주세요. 정식 재판 청구하겠어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무죄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무죄 선고되지 않으면은 벌점 내야 되죠. 벌점 먹어야 되죠. 또 벌금 내야 되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인도에서 갑자기 툭 내려오는 저런 사고 100대 0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재판 가서요. 재판 가서 100대 0인 재판 가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지 않아요. 판사들은요.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꼬투리 잡습니다. 앞에 사람 하나 내렸으면 뒤에 사람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보행자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자, 슬슬 왼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 빵 해주죠. 그럼 멈추든가. 그러면서 불박차 무과실로 볼 가능성. 물론 과감한 판사는 100대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